그럼 여기서 음식 포장해서 가자. 에이 무슨 포장, 배달해서 먹어. 여기서 풀만 이스트폴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세핑 럭셔리 호텔이 생겼어요. 이럴 때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죠. 새내 거라서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 요즘 냄새 심하지 않을까? 나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바로 베타 테스트. 오늘은 광고 없고 협찬 없고 100% 내돈 내산으로 오픈하자마자 다녀온 초신상 호텔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꿀팁들도 찾아보고 마지막엔 이 호텔의 충격적인 반전까지 제가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호텔의 정체는 어디냐? 아코르의 럭셔리 호텔, 페어몬트, 소피텔, 호텔 나루에 도전하기 위한 풀만 호텔이에요. 풀만은 장충동에 있는데. 그 풀만 말고 새로운 풀만 이스트폴이에요. 먼저 첫 번째 점검사항은 호텔의 외관. 높게 뻗은 빌딩이 꽤나 근사하죠. 사무실과 아파트의 관공서와 쇼핑몰까지 모여있는 거대한 초고층 건물단지. 외관의 화려함은 테스트 합격. 두 번째로 교통편도 훌륭해요. 구역에 내리면 바로 호텔이 보이고 주차장도 넓은 편이죠. 호텔 주차구역은 P4랑 P5 구역. 지하 4층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요라. 길이 막혔네. 그냥 지하 2층에 세우자. 그러면 안 돼요. 호텔 주차 구역에 세워야 정산이 가능. 거기다 P2 구역까진 호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다행히 구석에 호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 더 있었고요. 이어지는 세 번째 호텔의 동선 점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올라갈 수 있고 객실까지도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해요. 요즘 럭셔리 호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차장에서 로비 이동, 다시 로비에서 객실로 올라가는 이중 동선이 없는 거죠. 호텔이 괜찮네. 그 인상을 뒤집는 네 번째 항목은 호텔 로비. 굉장히 협소해요. 대기 공간이 좁고 옆에 카페가 있지만 테이크아웃 전문. 테이블 3개에서 카페 손님과 체크인 대기 손님이 함께 기다려야 되는 방식이에요.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맛있었지만 5성급 호텔의 웅장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로비랑 카페는 커다란 실망. 그리고 다음은 다섯 번째 테스트 항목. 방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0.1초 만에 다시 나왔어요. 왜냐?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시야에 들어온 건 누군가의 캐리어. 본능적으로 상황을 직감하고 바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받은 객실에 이미 투숙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쪽에 짐이 놓여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방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픈 초기에 호텔에 방문하면 사건 사고가 있기 마련인데 제가 그 중에서 대형 사고를 당해버린 상황. 다행히 투숙객과 마주치는 불상사는 없었지만 아직 호텔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배정받은 객실로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문을 열었는데 다행히 이번엔 정상적으로 정비가 된 객실. 들어가니까 옷장에 다리판이 보이고 우산도 하나 챙겨놨지만 아래쪽에 슬리퍼 퀄리티는 얄팍하니 아쉬운 편. 옆쪽엔 샤워 가운이 있고 스팀 다리미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침실의 크기는 장충동의 엠버서더 풀만 호텔보다 확실히 크지만 소피텔과 호텔 나루보다 약간 작은 편. 미니바엔 커피 포트와 돈 내고 먹는 간식, 그리고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이 있고 서랍에 캡슐 4개랑 티 종류는 넉넉하게 제공이 돼요. 냉장고 속 음료는 당연히 생수 빼고 유료. 현관 옆쪽에 위치한 욕실은 직사각형으로 길쭉한 형태예요. 세면대 위에 어메니티를 열어보면 유료 물품 면도기와 칫솔 치약이 섞여있네. 옆쪽으로는 변기칸과 샤워칸이 나뉘어져 있는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야, 욕조 크다. 그거는 괜찮네. 여기서 아쉬운 반전. 모든 객실에 욕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풀만 이스트폴의 객실은 디럭스 객실, 프리미엄 객실, 시그니처 객실, 주니어 스위트 객실과 디럭스 스위트 객실, 그리고 레지던스 객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객실부터 시그니처 객실까지는 사이즈가 동일해요. 사이즈가 같은데 가격은 다르네. 기본 디럭스 객실은 뷰가 아차산 뷰, 2만원 정도 더 비싼 프리미엄 객실은 한강 뷰, 거기서 2만원 정도 더 비싼 시그니처 객실은 욕조까지 갖춰져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룸 컨디션은 나쁘지 않지만 기본 객실에 욕조가 없는 건 반갑지 않은데, 그렇다면 여섯 번째 테스트 항목으로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뷰를 확인하기 위한 저의 친구 지니 호출. 지니야, 커튼 열어줘. 환하게 들어오는 빛 너머로 보이는 한강 뷰. 분명 한강이 보이긴 하는데 너무 멀어요. 누군간 그냥 광진구 시티뷰라고 부를 것 같은 느낌. 거기다 창문이 통창이 아니어서 소파에 앉으면 눈높이가 창틀에 딱 걸려요. 뷰를 보기 위해선 자세가 좀 어정쩡해진다는 게 단점. 개인적으로 뷰에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조만 필수적이지 않다면 그냥 아차산뷰 기본 객실 예약하신 다음 투숙 전에 전화로 최대한 고층 객실 배정을 요청하시는 걸 추천해요. 아차산비에 기차가 지나가는 것 같던데 시끄럽지 않을까? 호텔 아래쪽에 철로가 있지만 방음 시설은 꽤나 훌륭해요. 옆방이나 복도의 잡음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즉 건물의 설계 자체는 꽤 탄탄한 편이에요. 그리고 그 설계의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일곱 번째 점검사항을 만나기 위해 23층 피트니스로 내려갔어요. 공간도 널찍하고 개방감도 좋고 기구도 세핑으로 잘 갖춰져 있죠. 거기다 이건 뭐야, 인바디 아니고
몇 측정기계 바로 테스트해봤는데 팔도가 기울어진 거북목 진단.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서서히 거북이로 변해가는 현실에 좌절하는 순간 근데 피트니스 운동복 안 입고 있어. 대여가 안 되나? 운동복 대여는 가능하지만 수수께끼 락커 시설이 22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23층에서 운동복 빌려서 22층 락커로 내려간 다음 환복하고 다시 올라와야 하는 불편한 방식인 거죠. 그래도 락커는 시원하고 깨끗한 편. 거기다 22층에 이 호텔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공간. 그야말로 서울 호캉스 강자에 도전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곳. 풀마니스폴의 가장 큰 자랑이자 무기, 다름 아닌 수영장이에요. 외관도 근사하고 카바나 외에 썬베드 무료, 수건도 잘 세팅되어 있고 수모 대여 역시 무료. 수영장 안쪽으로 아이들을 위한 귀여운 분수에 커다란 풀장은 성인용과 어린이용 구역이 나뉘어져 있어요. 자쿠지 역시 근사하게 마련해뒀습니다. 따로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까지 수영장만큼은 분명한 장점이에요. 높은 층과 세련된 인테리어, 창문으로 보이는 시원한 뷰까지 사진 찍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매주 둘째 주 수요일은 수영장 점검일. 그러니까 이날은 무조건 피해서 예약하는 게 꿀팁이에요. 저 역시 거북목 치료를 위해서 자쿠지에서 몸도 좀 지지고 수영도 해보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제 뱃속에서 나는 신음소리. 바로 8번째 테스트로 다양한 식음시설을 만나볼게요. 먼저 24층 더 허브 라운지로 내려갔습니다. 해피아워 즐기러 온 거야? 풀마니스트폴은 상시로 이용 가능한 라운지 시설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더 허브에서 저녁 시간에 이브닝 딜라이트를 운영 중이에요. 뷔페식으로 음식을 가져다 먹는 건 아니고 플레이트로 내어주시는 방식. 믹스너츠, 믹스 올리브, 사키테리 플래터가 한 번에 나왔고요. 드라이 아이스 위에 스타처럼 등장한 타르트 2개, 콩크림을 올린 초당 옥수수, 그리고 연어 리에트가 올라간 놈이에요. 하지만 크기가 겨우 500원짜리 동전만 하니까 한 입이 아니고 반입거리. 맛은 있지만 배를 전혀 채울 수 없어요. 주류는 직원분께 주정을 말씀드리면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무제한으로 제공되지만 고가의 제품은 없습니다. 거기다 저는 알스라사 엠버스 로제 샴페인 한 잔도 버거웠는데 안주는 줄어들지만 술은 한 잔도 못 마신 상황. 그래도 주류 무제한이니까 좋은 거 아니야? 가격이 얼만데? 유료로 이용한다면 1인당 77,000원. 맛이 나쁘지 않지만 절대 그 돈 내고 이용할 곳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식사가 되지 않아서 뱃속의 비명이 더욱 커지는데 바로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다른 식음시설 룸서비스를 확인해 볼게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여쭤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정적이 길어지고 배고픈 제 위장은 노래를 부르는데 베타 테스터의 길은 멀고도 험한 법.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그니처 메뉴로 저온으로 익히는 갈비찜이 있어요. 고민도 하지 않고 주문. 가격은 6만원. 요즘에 동네에서 소갈비찜 먹으려면 4, 5만원은 내야 하니까 무조건 비싸다고 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구성은 반찬 오전과 후식 과일, 메인 디쉬로 미역국과 밥, 그리고 대망의 소갈비찜 등장. 은행과 당근이 작게 들어가 있고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큰 갈비 9덩이가 들어있었으니까 구성이 부실하진 않습니다.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는데 굉장히 부드럽죠. 그런 맛은 오 진짜 맛있어요. 시그니처라고 부를만해요. 반찬도 하나같이 맛있는데 미역국 간이 조금 짰다는 게 아쉬운 부분. 시금시설은 이게 끝이야? 또 하나의 식음시설 버블렉스 바에 들러볼게요. 역시나 24층에 위치한 곳.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칵테일 중에 패셔네이드 한 잔 주문했습니다. 냉동 패션 프루츠와 오렌지 주스, 레몬 주스가 들어간 놈. 오 맛있어요. 아까 라운지에서 샴페인은 남겼지만 넌알콜 음료는 쭉쭉 들어가네. 거기다 이 코침맛 기본 안주 왜 이렇게 맛있어. 음료 한 잔에 2만원 내외. 개인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더 허브 라운지보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단짠도 아니고 장점과 단점이 계속 교차하는 테스트 속에서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실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9번째 항목, 조식을 한번 먹어볼게요. 조식은 24층 엠버스 레스토랑에서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식당이 굉장히 아담해요. 그 말인즉슨 음식 종류가 많지 않다는 거죠. 과일이 있는 공간, 샐러드가 있는 공간, 베이커리가 있는 공간, 어제 먹었던 치즈와 햄이 있는 공간도 크지 않은데 무엇보다 핫푸드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맛이 괜찮아요. 육회 상태도 신선했고 문어는 선라이즈 토마토의 짭짤함과 잘 어울렸고 새우 샐러드는 치즈와의 조화가 근사했어요. 그럼 콜드푸드로 배채울까?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여기 엠버스 조식 뷔페에선 무조건 일품 요리에 집중을 해야 돼요. 먼저 누들 스테이션의 즉석 요리인 곰탕 라멘, 맑은 곰탕에 라멘을 말아 주셨는데 깔끔하니 맛있습니다. 그리고 우거지국, 이게 겉으로 봐선 별거 아닌데 구간에 부드럽고 맛있는 소고기가 두툼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에그 스테이션에서 받을 수 있는 오믈렛도 재료가 풍성하고 맛이 괜찮습니다. 거기다 조식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이 정도 가지고 장점이라고 하면 안 돼. 제가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드린 또 하나의 이유, 그건 바로 테이블로 서빙되는 메뉴들 때문이에요. 먼저 커피가 아주 괜찮아요. 카페 소셜에서 마셨던 커피가 산미가 있다면 여기 엠버스 식당은 고소한 원두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거기다 메인 코스가 따로 나와요. 이날의 요리는 안심 스테이크. 부드럽고 고기 질이 굉장히 좋은 편, 꽤나 맛있습니다. 근데 핏기가 좀 많은데 난 웰던으로 먹을래. 굽기 정도는 선택 불가능. 미디엄 레어로 정해져 있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하지만 이 단점을 채워주는 또 하나의 테이블 메뉴 디저트가 등장해요. 안쪽에 커스터드 크림이 발라져 있고 바깥쪽에 메이플 버터가 놓여있는 팬케이크.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엠버스 조식 뷔페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일품 요리 먼저 드시고 콜드푸드 약간 드시고 따로 서빙해 주시는 메인 코스랑 디저트 중심으로 식사하시는 게 꿀팁이에요. 가격은 66,000원. 하지만 투숙객 20% 할인이 가능해서 52,800원. 제 생각에 이 가격이면 충분히 먹을만해요. 주변에 놀거리는 없어? 10번째 테스트 항목 놀거리 확인. NC 이스트폴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전시관 그라운드 시소도 있고 지하에 챔피언 더 블랙벨트 키즈 카페도 있고 간단하게 쇼핑도 가능. 세핑으로 생긴 메가박스도 있어요. 수많은 식당과 카페도 여러 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음식 포장해서 가자. 에이 무슨 포장 배달해서 먹어. 여기서 풀만 이스트폴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 배달 음식과 외부 음식의 반입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식사를 하려면 무조건 내부 식당과 룸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베타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굳이 허브 라운지에서 파는 36,000원짜리 피자까지 먹어봤는데 피자은 느낌의 두꺼운도 고소하지도 바삭하지도 폭신하지도 않은 애매한 느낌. 맛이 많이 아쉬웠어요. 아니 외부 음식을 왜 제한하는 거야? 표면적인 이유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호텔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편 호텔에서 아주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건 바로 잠실의 소피텔 엠베서더. 이 두 호텔의 규정이 비슷한 이유는 주인이 같으니까. 소유주가 어딘데? 다름 아닌 KT의 자회사인 KT 에스테이트. KT는 자신들의 옛날 전화국 부지에 호텔을 세우는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은 롯데나 조선호텔보다 서울에 더 많은 5성급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도 하는 중. 르메르디앙 명동, 안다즈 강남, 노보텔 동대문, 거기다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소피텔과 풀만 이스트폴까지 호텔을 하나씩 지어 올린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소피텔과 풀만 이스트폴 두 개 호텔은 엄격하게 외부 음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거예요. 가뜩이나 일회용품 문제, 수영장 횟수 제한 문제, 체크인 시간이 늦어지고 체크아웃 시간이 빨라지는 문제까지 호텔 한 군데에서 불편한 정책을 시작하면 나머지가 그 안 좋은 방식을 따라가는 분위기 때문에 국내 여행을 하는 분들의 불만이 많죠. 한국 호텔은 비싸기만 하고 이거저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이런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배달 음식이나 외부 음식 반입을 제한하는 정책은 매우 아쉬워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 아니고 자신들만의 규칙을 정한 다음 올 사람은 그 규칙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건 배짱 장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지만 결국 국내 여행에 좋은 영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여행 수지 적자가 심해지는 상황, 호텔의 정책에 약간의 우려를 느끼면서 최종 베타 테스트 결과를 알려드리면 풀만 이스트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수영장. 하지만 마포에 있는 호텔 라루의 인피니티 풀에 대적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호텔 라루보다 놀거리가 더 있긴 하지만 소피텔만큼 풍성하진 않아요. 조식 역시 나쁘지 않지만 식은 퀄리티는 페어몬트보다 부족한 편. 만약 조식을 포함해서 평일 20만원 후반대, 주말 30만원 초반대의 가격이 있다면 어느 정도 추천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투숙료는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거기다 추가적인 단점, 호텔의 어린이 인원 추가 관련한 제한은 없지만 엑스트라 베드를 추가할 수 있는 객실은 주니어 스위트 이상, 즉 가족들에겐 추천하기 애매해요. 혹시 부족한 점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저희가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직원분들의 열정적인 모습만큼은 그 어느 호텔에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이 희망적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호캉스나 여행에서 굳이 돈 주고 불편한 경험이나 체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편하게 쉬기만 해도 24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기꺼이 짜증과 불편을 대신 경험하고 편안한 꿀팁들을 찾아볼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고 짜증이 나도 쉬는 날만큼은 부디 안락함만 가득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